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권으로 독파하는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름밤의 꿈. 먼 옛날 아테네에는 이런 법이 있었다. 딸이 아버지가 정해주는 남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사형시켜도 좋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자기 딸을 사형시킬 아버지는 없으니 딸들이 투정을 좀 부린다고 해도 이 법률이 실제로 시행된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모르긴 해도 이곳 처녀들은 이 법률을 빌미로 부모에게 종종 협박을 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딱 한 번 이지어스라는 노인이 당시 아테네 공국을 다스리던 티시어스에게 이런 호소를 했던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내용은 이랬다. 이지어스가 딸 허미어에게 아테네 귀족의 아들 디미트리어스와 결혼하라고 명했는데 딸은 라이센더라는 젊은이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지어스는 티시어스에게 재판을 요구하며 딸에게 잔혹한 형벌을 집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허미어는 자기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유는 디미트리어스가 이전에 자신의 친구인 헬레너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헬레너도 디미트리어스를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허미어의 그럴싸한 변명도 완고한 이지어스 노인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다. 티시어스 왕은 자비롭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법률을 바꿀 권리는 없었다. 따라서 허미어에게 나흘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유예 기간이 끝나고도 여전히 디미트리어스와의 결혼을 거부한다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선고했다. 허미어는 왕의 면전에서 물러나자마자 사랑하는 연인 라이센더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말했다. 그리고 라이센더를 포기하고 디미트리어스와 결혼하든가 날 뒤에 죽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라이센더는 이 불길한 소식에 고뇌하다가 아테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숙모님이 계시는데 그곳에서는 이런 잔혹한 법이 효력이 없다는 사실, 이 법률은 아테네를 벗어나면 효력이 없었다. 사실을 떠올렸다. 그래서 허미어에게 오늘 밤 몰래 도망쳐 숙모님 댁으로 가서 결혼하자며 이렇게 말했다. 마을에서 2, 3마일 떨어진 그 숲에서 만나기로 해. 상쾌한 5월에 헬레나와 함께 산책했던 바로 그 즐거운 숲 말이야. 허미어는 기꺼이 동의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도피 계획을 친구인 헬레나에게만 털어놓았다. 하지만 헬레나는 젊은 여자들이란 사랑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 비열하게도 디미터리어스에게 이 비밀을 전부 말해버렸다. 친구의 비밀을 폭로한다고 얻을 건 없었지만 자신을 배신한 연인의 뒤를 밟아 숲으로 들어가는 하찮은 기분만은 얻을 수 있었다. 헬레너는 디미트리어스가 틀림없이 허미어를 쫓아 숲으로 가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라이센더와 허미어가 도망치기로 약속했던 숲은 요정이라는 작은 생명체들이 즐겨 나타나는 곳이었다. 요정들의 왕 오베론과 왕비 티타니아는 작은 부하들과 함께 숲속 한가운데서 매일같이 잔치를 벌였다. 하지만 요즘 이 요정들의 왕과 왕비는 한창 부부싸움을 하는 중이었다. 상쾌한 달밤에 숲속의 산책길을 걷다가 마주치기라도 하면 말다툼이 벌어져 작은 요정들이 모두 숨죽이고 도토리 껍질 속으로 몸을 감출 정도였다. 이 불행한 부부싸움의 원인은 티타니아가 요정과 바꿔치기에 온 사내아를 오베론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아이 엄마는 티타니아의 친구였다. 친구가 죽자 유모에게 맡겨진 그 아이를 티타니아가 데려와 몰래 숲속에서 키웠던 것이다. 연인들이 이 숲에서 만나기로 한 날 밤, 티타니아는 궁녀들을 거느리고 산책하다가 요정 신하를 거느린 오베론과 맞닥뜨리고 말았다. 이
좋은 달밤에 저 거만한 여인을 만나다니 기분을 망쳤군. 이라고 요정의 왕이 말하자 왕비가 이렇게 대답했다. 어머, 당신이군요. 질투의 화신 오베런님. 자, 요정들아, 어서 저리로 가자. 나는 이분과 절대 상대하지 않기로 맹세했으니까. 기다려라, 이 경솔한 요정들아. 내가 너희들 주인이다. 왕비가 왕에게 거역하더니 당장 그 사내 녀석을 내 앞에 대령하라. 내 시중을 들게 하겠다. 걱정 마세요. 당신의 요정 나라를 전부 준다 해도 그 아이만은 내줄 수 없으니까요. 티타니아는 그러고도 왕의 화를 끝없이 돋워놓고 사라져버렸다. 좋아, 어디 멋대로 해보시지. 이 어둠이 걷히기 전에 무리하면 대가를 받을 것이다. 오베르는 그러더니 퍼크를 불렀다. 퍼크는 어떤 은밀한 일도 터놓고 의논하는 왕의 신복이었다. 퍼크, 가로 열고 때로는 로빈 구펠러라 부르기도 한다. 가로 닫고. 퍼크는 숲 주변 마을로 내려가 심술부영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꽤 많은 말썽꾸러기 요정이었다. 어느 날은 젖소리에 들어가 소젖을 짜기도 하고 또 어느 날에는 가볍고 날쌘 몸으로 버터를 만드는 교육이 속으로 뛰어들어 괴상한 춤을 추는 바람에 우유를 젓는 아낙네들이 아무리 휘저어도 버터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마을 젊은 사내들이 있는 힘껏 휘저어도 헛수고였다. 그리고 퍼크가 맥주를 만드는 가마솥 안에 들어가 말썽을 피우기라도 하는 날에는 맥주가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다. 또한 이웃끼리 사이좋게 모여 앉아 즐겁게 맥주를 마시고 있으면 구운 사과파이로 변신해 커다란 맥주잔에 뛰어들거나 할멈이 맥주를 마시려고 컵을 입에 가져가는 순간 입으로 폴짝 뛰어들어 쭈글쭈글한 턱에 맥주를 쏟아버리겠다. 그리고 그 할멈이 인상을 찌푸리자 영차하며 의자에 앉아 이웃 사람들에게 슬프고 우물한 이야기를 들려주라면 포크가 의자를 슬쩍 빼내 불쌍한 할멈은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찍고 만다. 그러면 요정들은 배꼽을 잡고 웃으며 이렇게 재미있는 일은 처음이라는 듯 낄낄거렸다. 자, 포크 이리 오너라. 오베르는 이 작고 희한한 밤에 방랑자에 이렇게 말했다. 처녀들이 삼색 제비꽃이라 부르는 꽃을 따오너라. 그 작은 자줏빛 꽃잎을 짜서 잠든 사람 눈꺼풀에 바르면 눈을 뜬 뒤 가장 먼저 본 사람에게 반할 것이다. 티타니아가 잠든 틈을 타서 그 꽃에 즙을 눈꺼풀에 바르면 눈을 뜨자마자 처음 발견한 것에 홀딱 반할 거야. 그것이 사자든 곰이든 골칫거리 원숭이든 정신없이 나대는 새끼 원숭이든 간에 상관없다. 그리고 내가 마법을 써서 저주를 풀어주기 전까지 그 사내 녀석을 품에서 떼어내 네 시중을 들게 할 것이다. 포크는 선천적인 말썽꾸러기들 주인의 이런 장난스러운 기획을 매우 반기며 꽃을 찾아 달려왔다. 오베로는 포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디미트리어스와 헬레나가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우연히 디미트리어스가 헬레나에게 왜 쫓아왔냐며 해책만한 소리를 듣게 했다. 디미트리어스는 그녀를 차갑게 대했지만 헬레나는 상냥하게 추구하면서 전에는 날 사랑했고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냐면서 디미트리어스에게 옛 기억을 들려주었다. 결국 디미트리어스는 너 같은 건 들짐승들에게나 잡아먹혀라 고 말하고 헬레나만을 남겨둔 채 사라져버렸다. 헬레나는 열심히 그의 뒤를 쫓아갔다. 요정의 왕 오베로는 이것을 엿듣고 마음속 깊이 헬레나를 불쌍히 여겼다. 라이센더가 상쾌한 오후에 헬레나와 함께 산책했던 바로 그 즐거운 숲 말이야 라고 말했으니 어쩌면 오베론도 디미트리어스의 사랑을 받았던 헬레나를 봤을지도 모른다. 어제는 퍼크가 작은 자줏빛 꽃을 들고 돌아오자 오베론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꽃을 조금 떼어가거라. 지금 이 숲에 아테네의 귀여운 처녀가 있다.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 젊은 사내를 사랑하고 있으니 혹시 그 사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거든 그 사랑의 미역을 그의 눈꺼풀에 떨어뜨려 주거라. 하지만 반드시 그 처녀가 사내 곁에 있을 때 약을 쓰도록 해야 돼. 사내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이 구박했던 처녀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내는 아테네의 사람들이 복장을 하고 있으니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버크는 걱정 마세요. 착오 없이 해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오베론은 티타니아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녀의 침실을 몰래 숨어들었다. 티타니아는 마침 잠자리에 들 채비를 하고 있었다. 요정의 왕비의 침실은 인동덩굴과 구륜초, 해당화와 붉은 들장미 지붕에 야생 사양초와 향기로운 제빛꽃이 흐드러지게 핀 강둑이었다. 티타니아는 언제나 이 침실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다. 이불은 반짝거리는 벤가죽으로 만든 작은 조각이었지만 요정의 몸을 감싸기는 충분한 크기였다. 오베론이 방에 들어갔을 때 티타니아는 시중에 드는 요정들에게 자신이 잘 때 해야 할 일들을 이르는 중이었다. 몇 명은 해당화 꽃망울에 붙어있는 모기 유충을 잡거라 라고 왕비가 말했다. 몇 명은 박쥐를 잡아서 얕은 날개를 가져오거라. 나의 작은 요정들의 옷을 만들어줄 테니. 그리고 몇 명은 밤새 울어대는 시끄러운 부엉이가 네 곁에 오지 못하도록 지켜라. 하지만 그 전에 찬양가를 불러 나를 재워주려무나. 요정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혀가 둘로 갈라진 얼룩뱀도 가시투성이 고든 돛지도 얼씬거리지 마라. 도룡령도 도마뱀도 장난을 치지 마라. 우리 요정의 왕비님 곁에 오지 마라. 꾀꼬리야 너의 달콤한 혀로 부드러운 자장가를 함께 불러다오. 자장 자장 잘도 잔다. 자장 자장 잘도 잔다. 지향도 저주도 주문도 아름다운 왕비님 곁에 오지 마라. 이제 자장가를 들으며 편히 주무세요. 요정들은 이렇게 귀여운 자장가를 불러 왕비를 재운 다음 각자 맡은 일을 하러 사라졌다. 오베론은 살짝 왕비에게 다가가 눈꺼풀에 사랑의 미화를 바르며 말했다. 눈을 떴을 때 본 것을 진정한 그대의 사랑이라 여기기를. 이제 다시 이야기를 허미어에게로 돌리자. 허미어는 디미트리아스와의 결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질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날 밤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허미어가 숲에 들어섰을 때 그리운 라이센더가 허미어를 숨은 댁으로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숲을 반도 채 지나지 못해 허미어는 녹초가 될 정도로 지쳐버렸고 라이센더는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걸며 깊은 애정을 표현해준 이 사랑스러운 연인을 걱정해 부드러운 이끼가 덮여있는 뚝에서 아침까지 쉬었다 가자고 설득했다. 그리고 자신도 허미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누웠고 두 사람은 얼마 안 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한 버크는 아테네 시민의 복장을 하고 있는 잘생긴 사내가 잠들어 있고 또 아름다운 여성이 그 곁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틀림없이 왕이 말한 아테네 처녀와 그녀를 경멸한 사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그곳엔 둘뿐이었으니 이 사내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허미아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버크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사내의 눈꺼풀에 작은 자줏빛 꽃집을 떨어뜨렸다. 근데 그때 마침 헬레나가 그것을 지나갔다. 그러니까 라이센더가 눈을 뜨고 처음 본 건 허미어가 아닌 헬레너가 되었다. 그러자 정말 이상하게도 사랑의 묘역의 효과는 너무도 빨라 라이센더는 허미어에 대한 사랑은 완전히 잊고 헬레나에게 홀딱 반해버렸다. 라이센더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허미어를 봤다면 버크의 실수도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라이센더는 이 정조 깊은 처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모자랄 정도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이센더는 요정이 떨어뜨린 사랑의 미혹 때문에 본의 아니게 허미어에 대한 사랑을 까맣게 잊고 다른 여자를 따라갔다. 그리고 잠든 허미어는 그대로 한밤중에 숲속에 혼자 남겨지게 됐다. 참으로 안타깝고 기가 막히는 우연이랄 밖에. 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경위는 이렇다. 앞서 말했듯이 헬레나는 디미트리어스가 그렇게 무리하게 자신을 버리고 달아나자 필사적으로 달려 쫓아갔지만 장거리 경주에서 여자는 항상 남자를 이길 수 없기에 한참이 지나자 더 이상 불평등한 경주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 헬레나는 결국 디미트리어스를 놓치고 말았고 실망과 절망에 휩싸여 숲을 헤매다가 라이센더가 잠든 곳까지 이르렀다. 라이센더가 땅바닥에 누워있네. 혹시 죽은 걸까? 아니면 잠이 든 걸까? 그리고 살며시 그의 몸을 흔들었다. 이봐요. 살아있으면 눈 좀 떠봐요. 이 말을 듣는 라이센더는 눈을 뜨자 사랑의 묘역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헬레나에게 터무니없는 사랑과
칭송의 말을 쏟아부으며 당신은 허미어보다 훨씬 아름답고 둘의 미모가 마치 비둘기와 까마귀의 차이라는 둥 아름다운 당신을 위해서라면 불이든 물이든 뛰어들겠다는 둥 온갖 미사역을 늘어놓았다. 헬레나는 라이센더의 친구인 허미어의 여인이며 허미어와 엄숙한 결혼 소양을 한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라이센더가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째서 나는 모두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고 당하도록 태어난 걸까? 이봐요. 난 디미트리어스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상냥한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째서 날 바보 취급하면서 네게 사랑 고백을 하는 척하죠? 전 당신만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헬레나는 화가 단단히 나서 이렇게 말하고는 뛰기 시작했다. 라이센더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자신의 허미어는 완전히 잊고 헬레나의 뒤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허미는 잠에서 깨어 혼자라는 걸 깨닫고 두려웠다. 라이센더는 어찌 된 건지 어디로 가야 그를 찾을 수 있는 건지 몰라 무작정 숲을 헤매기 시작했다. 한편 오베론은 디미트리어스 허미어의 사랑에 마수 라이센더를 찾아 헤매다 지쳐버려 깊은 잠에 취해버린 모습을 발견했다. 오베론은 포크에게 따져 묻고 아무래도 포크가 엉뚱한 자의 눈에 사랑의 미혹을 넣은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처음 의도했던 당사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잠이 취해있는 디미트리어스의 눈에 다시 사랑의 미혹을 발랐다. 그러자 디미트리어스는 곧바로 잠에서 깨어났고 처음 본 사람이 헬레나였기 때문에 라이센더와 마찬가지로 헬레나에게 열려는 사랑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 마침 그때 라이센더가 허미에게 쫓기면서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포크가 실수를 저질러 지금은 허미어가 연인을 쫓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쫓기면서 나타났다. 라이센더와 디미트리어스는 둘 다 똑같이 강력한 마법에 걸렸기에 서로 헬레나에게 사랑을 호소하며 나아갔다. 깜짝 놀란 헬레나는 디미트리어스, 라이센더 그리고 절친의 든 친구 허미어까지 모두 한 통속이 돼서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 허미어도 헬레나 못지않게 깜짝 놀랐다. 라이센더와 디미트리어스 둘 다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어째서 지금 헬레나를 사랑하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허미어는 너무나도 기가 막혔다.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헬레나와 허미어는 서로에게 거친 말을 해대기 시작했다. 허미어,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헬레나가 말했다. 라이센더를 시켜 마음에도 없는 사랑의 말들로 날 놀리게 한 게 너지? 게다가 나를 쳐다보질 않던 너의 또 한 명의 연인 디미트리어스 까지 선동의 날 여신이 물의 여종이니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여자인 천사니 하는 소리를 하는 게 내가 아니니? 내가 날 조롱거리고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면 날 그렇게 싫어하던 디미트리어스 저럴 리가 없잖아. 허미어, 넌 정말 너무해. 남자들과 한 통속에 대해 불쌍한 친구를 웃음거리로 삼다니 학창시절 우리의 우정을 벌써 잊었니? 예, 허미어, 우리가 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은 쿠션에 앉아 함께 노래를 부르며 같은 꽃그림 자수를 수놓았는지 잊었어? 우린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쌍둥이 앵두처럼 잘했잖아. 허미어, 남자들과 짜고 불쌍한 친구를 놀리다니 그러고도 친구를 할 수 있니? 너무 비겁한 거 아니니? 어떻게 그런 말 놀란 건 나야. 허미어가 말했다. 내가 언제 널 놀라겠다고. 내 말 나한테 그렇게 하잖아. 그래 연기력이 대단하구나. 헬레나가 듣고 있다. 이러다가 내가 등을 돌리면서 서로 눈을 찡긋하고 윙크를 대리며 재미난 장난을 계속하겠지. 너에게 손톱한 급의 동정이나 호의, 이해가 있다면 날 이렇게 괴롭히지 않을 거야. 헬레나와 허미어가 이런 식으로 말다툼하는 동안 디미트리스와 라이센더는 헬레나에 대한 사랑을 걸고 결투를 하게 됩니다. 숲속에 깊이 들어갔다. 산이들이 사라진 걸 깨달은 헬레나와 허미어는 서로 헤어져 각자의 여인을 찾기 위해 짖은 발걸음으로 계속 숲속을 배회했다. 요정의 왕 오베론은 꼬맹이 포크와 함께 두 여인의 발다툼을 엿듣고 있다가 그녀들이 사라지자 이렇게 말했다. 이게 다 내 실수 탓이다, 포크. 혹시 내 놈이 일부러 이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니니? 부디 절 밀어주십시오. 트리머스 차고입니다. 비아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테네 신문 복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전 이렇게 됐다고 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 인간들의 말싸움하는 것도 꽤 재밌었으니까요. 너도 듣지 않았느냐? 디미트리스와 라이센더 결투하겠다고 장소 문색하러 갔단 말이다. 명령이다. 이 밤이 깊은 안개의 장막으로 감싸버려. 그리고 싸움질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을 어둠 속에 헤매게 해서 서로를 찾지 못하게 해라. 두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 저주를 퍼부어 화를 내게 해야 만들어.
아무도 자신의 적수라고 생각하고 니들을 쫓아올 것이다. 둘 다 지쳐서 더 이상 꼼짝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긁어나려. 그리고 둘이 잠에 골아 떨어지면 이 다른 꽃주구를 라이샌더의 눈에 넣어라. 라이샌더 눈을 든 헬레나를 잊고 허미를 향한 이전에 뜨거웠던 사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두 사랑하는 처녀들 각각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 일은 모두 악몽을 꾼 것이라 여기게 될 것이다. 자, 포크 당장 명령을 실행하라. 나는 티타니아가 어떤 멋진 사랑에 빠졌는지 보러 가겠다. 티타니아 아직 잠이 끼지 않았는데 곁에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보텀이라는 삼배장수가 잠이 꼬라 떨어져 있었다. 오베는 이렇게 말했다. 좋아, 이놈을 티타니 진정한 예인으로 만들어주겠어. 오베는 보텀의 머리에 당나귀 머리를 덮어씌웠다. 그러자 마치 당나귀 머리가 처음부터 삼배장수 얻기 위해 얹혀 있었기라도 하듯이 딱 맞았다. 오베는 당나귀 머리를 조심스레 뒤집어 씌웠지만 보통은 그 때문에 잠에서 깼다. 하지만 그는 오베른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고 요정의 왕비가 잠든 침실 쪽으로 비틀 걸어갔다. 어머, 어쩜 이런 천사가 다 있을까? 티타니를 잠에서 깨우면서 말했다. 드디어 사랑의 묘약이 약효가 발휘되기 시작했다. 당신은 잘생긴 데다가 무척 현명해 보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 숲을 빠져나갈 길을 몰라 이러고 있습니다. 멍청한 보통이 말했다. 숲에서 나가겠다는 말은 제발 하지 마세요. 전투기 삼비장석을 보고 사랑에 푹 빠져버린 왕비가 이렇게 말했다. 전 아주 신분이 높은 요정이에요. 당신이 너무 좋아요. 나와 함께 살지 않을래요? 그러면 제 시중을 드는 요정을 바치겠어요. 그러더니 왕비는 시중 드는 요정 넷을 불렀다. 요정의 이름은 콩꽃, 거미줄, 나방이, 겨자씨였다. 이 아름다운 신사의 신용을 들라. 산책할 때는 잘 보이게 깡충깡충 춤을 추어라. 식사는 포도와 살고 그리고 꿀벌들의 꿀주머니에서 꿀을 훔쳐다 드려라. 자, 이리 오셔서 제 옆에 앉으세요. 영양이 보통에게 말했다. 당신이 귀여운 털복숭이 뺨을 어루만지게 해주세요. 나의 아름다운 당나귀님. 그리고 당신의 아름다운 커다란 키에 입 맞추게 해주세요. 나의 고귀한 사랑이요. 콩꽃, 지금 어디 있지? 당나귀 머리를 한 삼배장수는 요정 왕비의 구애는 그리 탐탁지 않았지만 새로 얻은 요정의 시중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했다.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작은 콩꽃이 대답했다. 내 머리를 좀 긁어다오. 거미줄은 어디 있나? 주인님,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아, 저기 엉겅퀴 꼭대기에 있는 빨간 말벌을 죽여다오. 그리고 꿀주머니도 가져와. 거미줄아, 너무 서두르다가 꿀주머니를 터뜨리지 않도록 조심해. 내가 꿀주머니 꿀을 전부 뒤집었으면 너무 불쌍하니까 말이야. 겨자씨는 어디 있지?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겨자씨야, 별일 아니다. 그저 콩꽃을 도와 내 머리를 긁어줘. 겨자씨야, 나는 아무래도 이발소에라도 다녀야 할 것 같구나. 왠지 얼굴이 털투성이 같아. 사랑스러운 분이시여, 무엇을 좀 드셔야죠. 모험을 좋아하는 요정을 보내 다람쥐가 모아둔 모기를 찾아 새로 딴 호두라도 가져오더라고 하겠어요. 그보단 마른 콩을 한 점 먹고 싶군. 삼배장수는 당나귀 머리를 쓰고 있어 당나귀 머리를 먹고 싶어 했다. 그 다음 아무도 날 방해하지 말아줘. 지금은 너무 졸리거든. 그럼 쉬세요. 두 팔로 꼭 안아주겠어요. 아, 정말 사랑스러워. 나는 당신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요정왕의 왕 오비는 왕비의 편에서 잠들어 있는 천박한 남자를 보고 왕비가 보이는 곳으로 나서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나귀 따위와 사랑에 빠지는 대체 이게 무슨 망신이냐면 왕비를 꾸짖었다. 왕비는 부인할 수가 없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촌뜨기를 두 팔로 안고 있었으며 그 촌뜨기 당나귀 목에는 왕비가 만들어준 화환이 걸려 있었으니까. 오벨은 한참 동안 왕비에게 음식을 넣은 뒤 다시 훔쳐온 사내아이를 내놓으라고 명했다. 왕비는 자신이 사랑에 빠진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남편에게 들킨 게 너무도 부끄러워 감히 싫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오벨은 드디어 오랫동안 자신의 시종으로 삼고 싶었던 사내아이를 얻게 되자 자신의 유쾌한 장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왕비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다른 꽃쪽을 왕비의 눈에 넣어주었다. 그러자 왕비는 순식간에 정신을 차리고 어째서 그렇게 갑자기 흥분했는지 의아스러워하며 저런 괴물처럼 생긴 촌뜨기는 쳐다보기도 싫다고 말했다. 오벨은 다시 촌뜨기 삼배장수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당나귀 머리를 떼어내고 원래 멍청한 얼굴을 붙여주었다. 오베른과 티타니아는 이제 완전히 화해했고 오베른은 4명의 연인들의
대한 이야기여. 네 사람이 밤새 사랑싸움을 한 것을 티타니에게 말해주었다. 그리고 티타니아는 남편과 함께 네 사람이 사랑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러 가는데 동의했다. 왕과 왕비가 라이센더와 디미트리어스 그리고 아름다운 두 처녀를 발견했을 때 네 사람은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다. 왜냐하면 퍼커가 이전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4명의 연인들 모두를 서로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곳에 모아놓고 필사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베르에게 받은 해독제를 조심스럽게 라이센더의 눈에 발라 주문을 풀어주었다. 허미어가 제일 먼저 눈을 떠 사라졌던 라이센더가 바로 곁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라이센더의 갑작스러운 심경의 변화를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유심히 라이센더 얼굴을 살폈다. 잠시 후 라이센더가 잠에서 깨어나 사랑스러운 허미어를 보고 요정의 마법으로 넋이 나갔던 이성을 되찾았으며 허미어에 대한 사랑도 되살아났다. 두 사람 전날 밤에 일어났던 믿기지 않는 일들을 이야기하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니면 둘 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악몽을 꾼 것인지 의아했다. 그런 사이 헬레나와 디미트리우스도 잠에서 깨어났다. 깊은 잠을 잔 덕에 헬레나의 혼란스럽고 울분으로 가득 찼던 마음도 누그러들어 디미트리우스의 변함없는 사랑 고백에 즐거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디미트리우스의 사랑 고백이 진심이라는 걸 깨달은 헬레나는 놀라고 너무도 기뻤다. 밤새 숲속을 헤매고 다녔던 아름다운 두 처녀들도 이제는 더 이상 라이벌이 아니라 사이좋은 친구로 돌아갔다. 서로에게 했던 험악한 말들도 깨끗이 잊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진지하게 의논했다. 그 결과 디미트리우스가 허미에게 한 사랑 고백을 취소하기라고 디미트리우스는 허미의 아버지를 설득해 허미에게 내려진 잔혹한 사형 선고를 취하하도록 노력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디미트리우스가 이런 우호적인 일을 위해 대표적으로 아테네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놀랍게도 허미어의 아버지 이지어스가 나타났다. 이지어스는 가출한 딸의 뒤를 쫓아 숲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지어스는 디미트리우스가 이제는 허미어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라이센더와 딸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고 나흘 뒤 결혼식을 올리는데 찬성했다. 나흘 뒤라면 허미어가 사형 선고를 받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헬렌은 자신이 가장 사랑이 있고 지금은 성실히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디미트리우스의 결혼을 흔쾌히 승낙했다. 요정 왕과 왕비는 이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몰래 숲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고 오베르는 조정 덕에 연인들의 이야기가 행복한 결론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안 두 사람은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그렇게 이 친절한 두 여정은 나흘 뒤 거인들 예식에 맞춰 요정나라 전체에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독자 여러분, 이 요정들과 그들의 장난에 대해 읽고 혹시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다며 화가 난 사람이 있다면 지금까지 잠을 자며 꿈을 꾸었다고 그래서 이 희한한 모든 일들이 전부 꿈속에서 본 환상이라고 생각하면 어떨지 바라건대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중에 이 귀엽고 천진난만한 한여름밤의 꿈에 대해 화를 내는 꽉 막힌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면 한다. 끝. 여러분 안녕.